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향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플 때 아무도 없는 건데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뿅! 베트남 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진 않았고요. 오늘은 딸기 싱또 시켰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유명 배우이자 구준엽 씨 아내로 알려진 서희원 씨가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과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건 경위를 보면요, 일본에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현지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요, 끝내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알려졌었으나 사망 진단서에 폐혈증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폐혈증이 뭐냐면요, 인체가 세균 및 기타 미생물에 의해 감염돼 가지고요, 이제 독소가 계속 나타나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나 호흡기, 소화기관 등을 통해 혈액 내 이제 병원체가 숙주의 면역 체계를 뚫고 번식하는 대표적인 이제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중독돼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폐혈증 원인도 다양한데요. 폐렴도 있고 복막염, 중이염, 파상풍, 식중독, 맹장염, 뇌염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에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형 인플루엔자, HMPV,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코비드19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 독감이 돌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빈딘성 보건부에 따르면요, 올해 2025년에만 4명이 A형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밝혔고요. 감염된 인원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A형 독감이라던가 HMPV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희원 씨가 걸렸던 이런 폐혈증이나 다른 증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였죠. 굉장히 아팠어요. 연말 연초 해가지고 독감이 걸렸는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물이나 아니면 음식을 삼키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갖고 살이 쪽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좀 회복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외국인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런 거,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독감이 걸렸을 때, 폐혈증 같이 좀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되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되는데, 증상 같은 경우에 베트남은 약사한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좀 내가 이런 약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잘 주는 편입니다. 나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베트남 말로는 약국인데요. 그래서 주변에 이 약국을 검색하셔서 약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독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받으니까 그거는 좀 비쌌어요. 한 베트남 돈으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동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건 좀 값이 나간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가 아니고요. 짜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오마이갓, 네, 쏟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딸기 요거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스라고 해야 되나? 이 싱또가 약간 그 슬러시 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슬러시 싱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이뻐요. 그리고 컴 등으로 시켰습니다. 노슈가 맛있을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딱 들어갈 때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는 안 다녔어요. 그 정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앞에 슈퍼 있잖아요. 구멍가게 같은 거. 거기 가면 그 빨간색 그 쭈쭈바 있었어요. 쭈쭈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가방에 꽂고 가다가 집에 다 달아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먹었던 그 다 녹은 그 딸기 뭐라고 하죠? 쭈쭈바. 네, 그 맛입니다. 상당히 불량식품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예. 근데 거기서 안단 약간 그 병원 가면 딸기약 주잖아요 어릴 때. 그거 먹는 맛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실패네요. 파머시티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좀 유명하죠. 지금은 많이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한때 살짝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FPT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래 IT 기업인데 거기서도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FPT 약국도 있고요. 기타 뭐 여러 개인 약국도 많습니다. 여기 가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약국 말고 좀 심각한 상태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 베트남 생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 맞는 거 추천드려요. 베트남에는 VMVC라고 그 약간 공공기관 같지만 사병원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이제 줄 쓰시고 그리고 돈 내고 하면 이제 그 기록지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기록지 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이름 부르면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제 진찰 받고 그리고 뭐 알러지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신 주사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주제였어요.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급격하게 이제 아프신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셔야겠죠. 병원이나. 먼저 응급실 가기 전에는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돈 챙기셔야 돼요. 베트남은 선결제입니다. 거의 모든 게 이제 선결제에 가깝고요. 외국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결제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뭐 치료를 못 받겠죠. 그리고 카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일단 챙기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외국계 병원만 가봤어요. 빈맥이라던가 뭐 FV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만 가봤었는데 보통 가면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만 동 정도는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찰만 받아도. 그리고 약값이나 뭐 아니면 주사 이런 거는 또 다른 비용이니까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좀 돈을 넉넉하게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유튜브 보다가 노홍철 씨가 빠니보틀 씨랑 같이 베트남 여행한 게 있었어요. 호치민에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때 크게 좀 사고가 났었거든요. 노홍철 씨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 긁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베트남 병원을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응급실에서 꼬맸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나중에 덫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시술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 아무래도 의료 체계나 이런 게 한국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뭐 현대 의료 시스템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의사분들의 그 경험치나 숙련도도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의료 상황, 특히 수술이 필요하다 하시면 한국으로 이송하시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항공사 협조 요청 전화하셔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 좌석도 배정을 해주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의료진 동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사관 요청은 뭐 항상 할 수 있겠죠.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사관 같은 데도 요청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편의를 보면 좋죠. 예. 또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 한국에서 들고 오시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내면 그래도 외국계 병원을 가도 다 돈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신청서 작성할 게 있는데 요거는 꼭 작성을 해서 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나는 그래 아프면 뭐 그냥 로컬 병원 가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 10번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한 번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보험은 하나씩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치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추천드릴 만한 병원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FB 하스피럴, 여기는 이제 프랑스계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뜻은 잘 모르는데 거기가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내에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 가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빈맥 있죠. 빈홈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룹사인데 아무래도 시설이 가장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시설 면으로 보면 여기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롱안에 세계로 병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약간 한국 재단에서 만든 한국 병원이래요. 근데 이제 실 의료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베트남 분들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의사분도 한 분인가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외곽 쪽에 계시는, 특히 이제 롱안 근처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질병, 그리고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감기나 아니면 가벼운 병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